자, 그러면 맞아. 이제 투자 중에서도 네. 이건 아까 그 답변을 하신 것 같긴 하다. 네. 그 투자도 뭐 되게 다양하잖아요. 분양권도 네. 있고 뭐 재개발도 있고 뭐 재건축도 있고 갭 투자도 있고. 네네네. 근데 이제 재개발을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좀 포커싱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게 아까 초기에 말씀하신 네. 그 어머니가 사주신다고 했나요? 네. 그게 편입되면서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영향을 줬겠네요. 그죠? 맞죠. 저는 일단은 뭐 서울에 대한 로망이 있었고, 네, 서울에서 아파트를 얻으려면은 일단 나이가 젊은 편이었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녹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경매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나보다 높게 쓰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꽝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재개발 투자 같은 경우는 내가 열심히 하면은 그 구역 안에서 매물을 하나는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 스타일 아까 독종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마음 먹으면은 무조건 그 지역에서 하나는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선택을 할 수 있다? 네. 경매는 내가 열심히 해도 꽝. 처음에는 이제 재개발 구역이 우연찮게 이제 편입된 거고, 네. 그 이후부터는 네. 재개발이 돈이 되는 걸 느끼고, 네. 재개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구역에 들어가거나, 뭐 어쨌든 관련돼 있는 그쪽으로 집중해가지고 찾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공부가 서울에서 재개발로 완성된 아파트들을 리스트를 쫙 조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파트들이 왜 재개발이 돼서 완성이 됐지? 그 반면에 서울에서 오랫동안 재개발 4개가 나왔는데 10년, 20년 동안 지지부진하는 곳들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왜 안 되지? 네. 그래서 되는 곳들의 특징을 싹 적어봤어요. 네. 안 되는 곳들의 특징을 싹 적고. 그러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되는 곳들은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고, 안 되는 것들은 이런 지리적 특징과 그 요점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파악을 하고, 이러면 내가 왜 됐는지를 파악을 해서 빨리 이런 곳들에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전략적인 것 같아요. 네, 전략적이죠. 저도 이제 네, 연구원 출신이라서 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네. 그걸 제대로 캐치해가지고 하셨구나. 네, 맞아요. 근데 네. 솔직히 말은 이렇게 해도 그거 하기 솔직히 쉽진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옷가게도 똑같아요. 옷가게도 잘 되는 옷가게에서 일을 배웠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친구들은 제가 20살 초반에는 시급이 2,000원 초반 막 이랬거든요. 근데 시급이 얼마인지 해서 그 몇백 원에서 많이 주는 데를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네, 이왕이면. 네, 이왕이면 그죠. 시급. 근데 저는 시급을 안 보고 무조건 잘 되는 데서 막 일을 했어요. 왜 잘 되지? 이 옷 가게 왜 잘 되지? 이 원단 가게 왜 잘 되지? 네, 그러니까 잘 되는 데만 봤더니 또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옷장사에 녹인 거고 재개발 투자도 똑같아요. 돈을 벌었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에이 저게 뭐야 일단 부정부터 하잖아요. 그렇지. 보지도 맞아. 않으면서 맞아. 예. 일단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무조건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나쁜 놈이다 이래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사기도 좀 많긴 해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등기부등본 갖고는 다 해놓고 왔는데 어차피 저는 다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아니 서도경님이 사기라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요즘- 한 번씩 사기가 나타나니까 네, 맞아요. 그런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특히 많은 것 같아요. 예민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벌었으면은 왜 벌었는지에 대해서 보고, 나도 할 수 있는 투자인가를 해서 내 성향과 맞는지를 한번 보고. 근데 재개발 투자는 한번 해놓고, 약간은 뭐 주식처럼 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근데 한번 투자해놓고 신경 안 쓰는 거.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잘 되는 거를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게 왜 잘 되고 안 되는지를 파악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시장님. 네. 오늘 네. 주옥 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데 네네네. 그 지금 이제 다시 정치로 잠깐 들어 네네네. 갑자기 훅 들어가는데 네네네. 지금 야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네네. 투자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걱정이 많아요. 네네네. 그랬을 때 네. 지금 야당이 압승한 현 시점에서 네네네. 우리가 이제 투자의 방향성, 특히 네. 뭐 재개발 이쪽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10년 넘게 재개발을 공부했는데, 재개발은 서울 재개발 같은 경우는 특히 될 것처럼 됐다가, 또 영원히 안 될 것처럼 됐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대중은 뉴스 보고 계속 흔들리죠. 맞아요. 지금 요즘 들어서는 또 재개발 지금 망했다. 공사비 올라서 큰일 났다. 맞아요. 안 될 것처럼, 영원히 안 될 그래서 것처럼. 추가 분담금 이게 네. 근데 또 이제 나라에서 또 재개발에 대한 정책을 줘버리면은 또 그때 가서 또 재개발이 또 유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될 것처럼 됐다가 안 될 것처럼 됐다가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흔들려서 투자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되는 데를 이미 좀 분석 통해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맞아요.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죠? 맞아요. 못 들어가니까. 네, 3, 4년 전에 제가 한강변 재개발 투자한 것도 하락적이었는데도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뭐 최근 3년간 전에 뭐 재개발이 된다는 이슈도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꼭 많은 대중들은 그런 언론 기사에 휘둘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소수는 반대로 간다고 하잖아요. 오케이. 근데 저는 항상 반대로 갑니다. 지금 고민할 시기에 재개발이 잘 됐던 지역들을 네. 임장 가고 분석해가지고 네, 왜 잘 됐는지를 그렇지. 분석하고 어디가 지금 저평가 가격이 낮은지를 분석해서 내가 투자할 거에 대해서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지 굳이 뭐 1년, 2년 뒤에 뭐 나라 경제가 어떻고 맞아요. 저는 이런 공부를 잘 하지 않거든요. 네, 모르잖아요. 그거는. 뭐, 모르니까. 경제학자도 다 몰라. 네, 거기에 힘을 빼지 않나요? 맞아요. 네, 어떻게 돈을 빨리 벌까? 어떻게 이 돈을 갖고 투자를 할까? 여기에 현실적인 좀
공부를 합니다. 아, 네.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좀 더 기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네, 오히려 더 기회죠, 저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또 현실적으로 또 투자자분들이 돈이 별로 없어. 아, 네네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네. 캡처 한창 할 때 네네네. 목표가 3천 투자해서 5천에서 1억 먹자. 아, 네네네. 근데 저도 이제 최저 금액이 올라갔어요. 아, 네네네. 아무 못해도 5천 있어야 돼. 그래서 재개발 쪽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투자하시는 분들이 하고 싶은데 네. 돈이 부족하잖아요. 아, 네네네네. 그래서 뭐 5억, 10억 있으면 좋은 거 하고 싶은데 네네네. 그게 또 안 되니까 네. 우리가 만약에 5천만 원이 있고 네. 아니면 1억 정도 있다.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이쪽을 그래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서울 재개발 쪽으로 이제 선수시고 경기도 네.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네. 5천에 1억 정도 있으면 어느 쪽을 좀 공부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저 지난달에도 하나 투자를 더 했거든요. 대박. 네, 서울 재개발. 예. 근데 투자 금액이 7,800만 원이었어요. 7,800만 원, 서울인데. 서울인데. 예. 구역은 구역은 들어간 거예요? 서울의 최중심은 아닌데, 그래도 외곽도 아닌. 아, 그거 말고 제가 말한 거는 네. 이제 그 순서상으로 순서상으로 초기 재개발이죠. 초기 재개발. 예, 초기 아직까지 재개발. 뭐 아무도 네. 없지만. 프리미엄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현재 오케이. 가면은. 네, 그래서 실제로 투자 금액은 이제 2억, 매매 가격은 후반이었고, 전세 금액은 2억 초반이었고, 아하. 그래서 투자 금액이 7,800만 원 들어갔고, 제 명의로 한 건 아니고, 어머니 투자 도와드린 거죠. 그래서 어머니 명의로 해서 실제로 뭐 지난달에도 저는 7,800만 원 투자를 했고요.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지금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가 좋은 매물들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구역 지정이라는 건 안 됐지만. 안 됐지만 상호적으로 봤을 때는 확률이 높아 보여서 한 거잖아. 네,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재개발이 된 사례들의 조건을 다 갖추고 아, 있고요. 그렇지. 이게 되게 중요한 네, 것 듣고가 같아. 있고, 네. 재개발의 조건.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처럼 사람들이 관심 안 가질 때, 실제로 전 투자하기 되게 좋은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난달에 실제로 투자를 했습니다. 아, 네. 멋집니다. 저는 요새 막 팔고만 있어가지고.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개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쵸. 엄청 팔고 있거든요. 형 너무 아시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재개발 투자를 초기 재개발 했다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야, 10년, 20년 걸리는데 그걸 왜 투자하냐 하잖아요. 근데 저는 10년, 20년 동안 갖고 갈 생각이 없어요. 완성 때까지 안 가지고 갈 거예요. 그렇지. 네. 단계 올라가서 중간에 팔면 저 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초기 단계에 투자했다고 하면은 맞아. 일단 무조건 부정적이야. 야, 오래 걸리는데 왜 투자하냐. 맞아. 그리고 이렇게 왜 낡은 빌라 뭐 고생 많이 했다 이러잖아요. 전 낡은 빌라를 사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투자를 하면 잘못 생각하는 게 막 썩은 빌라라고 해서 낡은 빌라를 사야 좋은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조건 안에서 언제부터가 신축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 조건 안에서 예를 들어 22년부터 신축이 안 된다. 여기 조건이. 그럼 여기는 21년도 빌라, 20년도 빌라. 맞아요. 그게 신축이면 되잖아. 신축급 빌라를 사는 게 오히려 관리하기가 편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축급 빌라를 사면서 투자금 작게 가져가고 프리미엄 없이 사고 중간에 팔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투자합니다. 계속 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제가 막 사고 싶어 설득당하는 느낌이에요. 진짜. 어쨌든 자기의 기준이 있으면 아, 그럼요. 뭐 다 필요 없다. 그럼요. 예. 뭐 하락장에도 5억 올랐는데 뭐 자신감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죠. 어쨌든 최근에도 네. 이제 서울 투자로 네네. 서울 이제 7천만 원대, 아까 네. 7천 얼마나 했죠? 네. 투자하셨다는 거네. 네, 지난달에 있습니다. 네, 멋집니다. 아유.